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이크레더블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크레더블은 신용조회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 신용조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신용조회로 어떻게 매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크레더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크레더블은 표를 보시는 것처럼 신용조회 사업, 기업정보 사업, 결제형 B2B 사업 및 기타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신용조회 사업이 매출 비중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신용조회 사업이 이크레더블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신용조회 사업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신용 서비스의 주요 고객은 건설, 제조, 서비스 등 대기업의 협력업체예요.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객관화된 자료를 대기업에게 제공을 해야 하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의 협력사 등록 기준인데 여기서 재무 건전성 여부를 보고 있죠. 재무 건전성은 장기적으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지표잖아요. 그렇기에 재무 건전성이 높을수록 신용 등급 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반대로 말하자면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높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왜 협력업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용 등급이 필요하냐인데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른 두 회사 중에서 재무 건전성이 좀 더 안전한 기업과 협력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이 전자 신용 인증 서비스로 인증받은 협력체는 유효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신용 인증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앞으로도 이크레더블은 대기업이 협력체 신용 등급을 보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꾸준한 수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매출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기술평가 서비스 TCB라고 불리우는데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게 자금 요청을 하고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TCB 기술 신용평가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러한 이크레더블은 의뢰를 받아서 중소기업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객관화된 기술력 및 사업성 자료가 입증이 되면 금융기관에 다시 결과를 보내고 금융기관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다시 매출의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21년도, 22년도, 23년도를 지나면서 기술평가 서비스의 매출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 상승의 여파로 보이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21년도에 1%, 22년도에는 1.25, 1.5%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23년도엔 결국 3.5% 금리로 동결이 되었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 이자도 상승하게 되니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을 꺼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TCB 매출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슬슬 말이 나오고 있는 금리 인하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였고 미국 연준에서도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있죠.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결국엔 대출 이자도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TCB 시장은 23년도 11월 정부에서 금융업 경제력 강화 방안으로 나온 시장인데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금융과 실물 융합 성장, 창조금융 활성화, 기술 지식 재산 금융 활성화 이런 식으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나온 시장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도 기술금융 대출
잔액을 증가시킬 정도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은 대출 이자도 내려가면은 당연히 TCB 시장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 대응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흐름 같은 경우는 1.57% 상승 중에 있었고, 하락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전저점인 12,9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12,900원대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 결국 11,440원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상승의 경우에는 20년도부터 하락 추세에 놓여 있다 보니까 매물대가 상당히 쌓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원금 보존 매물이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